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네, 오늘 잡초대석 스페셜 메타버스 시대에 길을 묻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뉴스도 그렇고 그냥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메타버스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황희성 아나운서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역시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냥 뭐, 네. 그냥 제가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 네. 주식도 있더라고요.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 가지고 있는데 계시죠? 갖고 있어서 좀 수익을 보고 메타버스를 사랑하게 됐어요. 자세하긴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뭐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실현 가능한 맞아요. 기술인지 아닌지 특히 요즘 많이 맞아요. 감론을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좀 그 궁금증을 많이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대를 충족시켜 봐야겠죠. 지금부터 메타버스가 대체 무엇이고 우리 일상에 얼마나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시간 교수신문의 김재호 과학학술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재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메타버스에서 나온 캐릭터 같이 멋있게 또 이렇게 아유,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좀 궁금해요.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메타버스 하면 사실 굉장히 핫한 키워드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페이스북도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다 네. 뭐 그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먼저 딱 그 메타버스는 이런 것이다 한번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단은 그 메타버스 말 자체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도 사실 어렵고 네. 그 버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도 어려운데 사실 유니버스 사실 굉장히 그쵸.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걸 이제 IT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그걸 가상 공간과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메타버스는 메타는 그 너머에 그다음에 초월의 뜻을 갖고 있고요. 유니버스는 다 아시다시피 세계라든가 우주를 뜻하죠. 그래서 그 너머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실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어떤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네. 메타버스는 이제 그거를 좀 뛰어넘고자 하는 그 너머의 세상을 원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머의 세계,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가상 세계라는 점까지는 어렴풋이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례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며칠 전에도 제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그 관련된 광고 중에 그 네.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나오는 광고가 아, 틀어져 네네.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실제 현실에는 없는 인물이죠. 근데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현실의 어떤 버스 정류장의 광고까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흔한 예일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게임 캐릭터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가상 공간에서 있는 어떤 캐릭터들 그 모두가 다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현실 안에 그럼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개념인 건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현실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BTS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할 때 뭐 당연히 현실에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상 공간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 또 비디오를 공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뮤직비디오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모 대학교의 입학식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가상 공간 안에서 캐릭터들이 모여가지고 입학식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뭐 그런 모든 사례들이 사실은 메타버스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얘기 나오면서 네. 또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싸이월드더라고요. 맞습니다. 옛날에 기억을 해보면 뭐 저도 뭐 도토리 같은 네, 거를 맞아요. 열심히 네. 사서 제 공간을 꾸미고 맞습니다. 아바타처럼 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그 꽤 한 된 것 같은데 MMORPG라는 게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네. 이런 느낌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약간 좀 연결돼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게임도 사실은 메타버스의 광의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네. 충분히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싸이월드 말씀하셨는데 싸이월드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평면적이고 네. 2차원적인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입체적이고 네. 3차원적이고 거기에 4D라고 하는 좀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종합적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도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이름인 것 같아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메타버스도 사실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뭐
아나운서님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SNS 같은 경우가 그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로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도 일단은 네. 메타버스의 가장 단순한 초기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혼합현실 그런 것들도 이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강릉 쪽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었던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미러월드라고 해가지고 현실을 반영한 또 다른 어떤 차원의 새로운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메타버스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학술적으로 많이 사실은 정의된 그런 메타버스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온라인 안에 들어가서 그쵸. 가상 세계 안에서 거기서 뭐 거래도 하고 뭐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그런 마지막에 그 네 번째 가상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이제 최근에 새로 생긴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옛날부터 우리 생활 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에 그러면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예, 크게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 아시는 겁니다. 메타버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가 당연히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드웨어를 구현시키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흔히들 말하는 이제 요즘 많이 스마트폰이 이제 그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 메타버스를 이제 구현시키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5G 상용화입니다. 5G를 통해 가지고 이전보다는 굉장히 농후한, 그러니까 콤팩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버벅대고 많이 진짜 실제 같지 않은 그런 세계였다라고 하면은 그만 좀 더 흡사한 현실과 좀 더 흡사한 기술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인터넷이 그럼 전제가 돼야 되는 거네요. 어쨌든. 빠르고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집약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끊김이 없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3차원 입체적인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홀로그램 같은 그런 캐릭터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속도도 중요할 것이고요. 예. 그렇군요. 저는 뭐 흔히 어떤 그 시대 이슈를 볼 때 서점에 가서 그냥 책 제목을 봐도 많이 알 수 있다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어쨌든 뭐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일단 책 진열돼 있는데 보면 네. 메타버스라고 써 있는 제목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옛날부터 꾸준히 언급은 됐던 것 같은데 왜 요즘 이렇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사실 네. 메타버스가 더 주목받고 있는 네. 이유는 이제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사실은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현실에서 뭐 많이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뭐 교육 같은 경우에도 강의장에 모여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상 세계에 모여가지고 뭐 요즘엔 이제 출근도 사실 이제 가상 세계를 통해서 네. 출근 도장을 찍고 뭐 퇴근을 할 회의도 그 안에서 진행을 하고 퇴근도 이제 그 마무리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하면서 만드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거대한 물결 네. 속에서 그 안에 뭐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딩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하나의 그런 물결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장을 열고자 하는 것이 사실 메타버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좀 정체되고 실체가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좀 돌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주목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이런 가상 공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로 보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아까 사이버도 잠깐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안에서 뭐 예전에 사이버머니 뭐 도토리 형식으로 그쵸. 뭔가를 주고받고 했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가상 그 사이월드라는 세계 안에서 네. 많이 이루어지던 부분들이 사실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경향들을 보면은 그 규모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해외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릴 미켈라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네. 뭐 팔로워만 하더라도 지금 뭐 305만 명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수익이 뭐 130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현실에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네. 어떤 그 경제 규모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한 차이점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 현실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하면은 저희가 당연히 주목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 밀케라라는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낸 것도 사람인 것이고
그 뭐 가장 핫한 그 뮤직비디오에 들어가는 미켈라가 있는 뮤직비디오에 들어가는 대다수의 인물들도 사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버추얼 인플루언서와 사람이 같이 결합하는 좀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뭐 TV 보면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연예인 중에서 에스파라는 네. 걸로 네. 또 우리는 4명이 아니라 8명이 활동하는 맞습니다. 거라고 예. 얘기하고 또 모 은행 광고 보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저도 춤추고 사람인 줄 있어요. 춤추고 알았어요. 있는데 네, 사람이 아니래요. 굉장히 흡사하죠. 네.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게 더 발전하고 예. 사실 뭐 여기 있는 가은 전 아나운서도 사람이에요, 사람. 네, 사람인데 사실 근데 이게 뭐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것도 거래가 네. 이루어진다라고 맞아요. 하고 예, 그러니까 예. 메타버스 안에 공간이 있는데 그거 자체도 임대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현실의 물리적인 제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토의 면적이라는 게 이제 제한이 있을 텐데 그 가상 공간 안에서는 그 데이터에 따른 그 가상 공간의 세계가 무한히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한히 펼쳐진 곳에서 마치 내 영역을 점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부동산 거래하듯이 내 땅이라고 그걸 획득을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걸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도 보면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이런 포털도 있고 네. 메타버스라는 것도 보면 제페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공간마다 제페토라는 거에서의 일정 부분을 임대를 하고 약간 그런 방식인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제페토라든가 그런 플랫폼들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상 캐릭터를 구축하는 플랫폼이 있고 아니면 게임처럼 온라인 안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메타버스 차원에서 뭐 VR 그 기기를 장착을 해서 이제 그 안에 한정된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플랫폼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모든 플랫폼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팀장님,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뭐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이게 네. 그런 가상 세계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은 또 다른 세계인 건가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뭐 저는 좀 더 혼합적인 현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 세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SNS를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플랫폼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시 현실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는 좀 혼합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측면에서도 그 안에 가상 세계에 펼쳐진 여러 영역들이 현실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손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일종의 또 다른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즘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관심이 관심이 많아요. 많으시군요. 예. 네, 이 얘기를 잠깐 조심하셔야 했는데. 됩니다. 네. 근데 보면 요즘 많은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그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이 딱 이 시점에 딱 등장한 건 아니고요. 네.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발전, 하드웨어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 등이 사실 이제 굉장히 쌓이면서 지금의 새로운 키워드로 나타난 것뿐이지 이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사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명을 메타로 좀 네. 바꿨죠. 근데 뭐 잠시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엊그저께 소식을 보면 그 안면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누군가 사진을 찍은 그 사진에 대해서 태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개인 정보에 관련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메타로 이제 회사명을 변경을 하고 그쪽 부분에 주목을 하려고 했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안면 인식 기술인데 페이스북이 그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명을 이제 메타로 변경을 하면서 그쪽에 길을 가고 싶어 했지만 현실의 장벽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네. 기술이라는 건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 기술인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뭐 해결해 나가야 될 규제라든지 그런 것도 많죠. 많고. 예, 맞습니다. 너무나 많고 그것을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누가 소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유명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에 뛰어드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의 메타버스 기술이 해외 기술과 비교했을 때 네. 어느 정도에 서 있을까요? 그걸 사실 이제 정량화해서 뭐 네, 이렇게 그쵸.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국내 기술 수준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셨던 제페토 같은 네.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이제 접속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이제
갖추느냐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주목받고 있는 뭐 한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능성들을 네. 충분히 보였고요. 제프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억 명의 이제 그 유저들을 갖고 있는데요. 해외 뭐 유명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뭐 5천만 명에서 뭐 1억 명 뭐 그 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정말 규모가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말 창의적이고 그쵸. 기획력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국내 기업 환경들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그런 협업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개발자들의 어떤 기획이라든가 운영에서 자신의 역량을 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기업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뭐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일까요? 투자의 부분도 있겠죠. 네. 뭐 부동산 문제에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주식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뭐 당연히 대기업에 좀 쏠림의 현상이 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정말 좋은 기술을 만들면,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정말 정당한 가치, 미래의 가치를 보고 인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좋은 기술 같은 경우도 정말 싼값에 뭐 탈취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어떤 특정 영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면 인식 기술 같은 예. 것을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큰 기업들에서는 이제 그게 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문어발 확장을 하듯이 거기에 이제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은 사실 중소기업은 살아남기가 그렇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메타버스를 좀 더 발전시키는 가운데서 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피할 수 없는 시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기업들은 이런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잖아요. 어떤 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기업들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혹은 네.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뭐 광고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홍보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걸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콘텐츠를 이제 기획 생산을 해야 될 텐데 그 이제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낸 역량의 측면에서 이제 기획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은 기업의 문제인 거고 혹시나 개인이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네. 게임의 영역 외에는 혹시 다른 또 더 확장된 영역이 있을까요? 기업의 영역 이외에요. 네네. 예, 뭐 개인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서도 그 예를 들면 이제 해부 실험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신체를 사실은 그쵸.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굉장히 네. 비싼데요. 그거를 이제 그 가상 세계 안에서 뭐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그런 해부학 실험을 실습을 이제 가상 세계 안에서 네.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실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포크레인 이제 그 자격증을 따는 경우에도 네. 직접 현장에 가서 당연히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선은 이제 관련된 그 가상 현실 안에서 네. 포크레인을 움직이고 그 타격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뭐 그런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어떤 거리감 등을 충분히 먼저 익힌 다음에 네. 운전면허증도 사실은 그럼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운전을 먼저 실시간으로 하기 전에 먼저 가상 세계 안에서 연습을 한 후에 충분히 도전을 해보면은 뭐 자격도 좀 쉽게 딸 수 있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딱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스크린 골프가 생각이 나는데 네, 네. 스크린 골프랑 근데 또 현실이랑도 또 해보면 좀 차이가 다르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많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해보다가 뭐야 나 연습할 때 이랬는데 골프는 안 아직은 좀 해봐가지고 부족하죠? 골프는 안 해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부족하죠. 당연히 네. 부족하고요. 근데 당연히 중요한 건 이제 현실에서의 측면일 텐데 그 연습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근데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스크린 골프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좀 더 편안하고 좀 개인적인 공간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네네. 그래서 가상 세계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자신만의 어떤 공간 좀 그런 측면에서 현실의 좀 복잡한 상황을 좀 뛰어넘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일상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정말 맞아요. 필수가 됐잖아요. 예. 많은 분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아직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아요. 네네.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네. 또 어쨌든 새로 다가오게 되면 어르신들은 스마트폰도 어려운데 무슨 메타버스냐 이렇게 맞아요. 네. 네, 좀 소외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네. 우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제 그런 기술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뭐 저희도 네. 사실 배우지 않고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게 그래요. 맞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좀 더 쉬운 그런 툴이라든가 작동법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기술은 이제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리고 청소년들도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배우지 않으면 거기서 도태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그 남녀노소 구분 없이 좀 배우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메타버스가 전 연령층에 더욱더 생활과 밀집해지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컴퓨터로 하는 게임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너무 푹 빠지는 거 아니냐, 현실과 네. 가상을 혼동하진 않을까. 네네. 이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끔찍한 사건들도 많았죠. 게임 중독으로 네. 인해서 뭐 살인 사건이 그쵸. 일어난다든지, 뭐 아니면 굉장히 전 재산을 탕진을 한다든지, 뭐 메타버스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해야 될 것이냐는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이고 여러 이제 당사자들이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기술이 돼야 될 것이고 기술이 갖고 있는 그 양면성의 측면에서도 그 양면성을 사실 둘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기술은 당연히 좋은 측면도 있고 예를 들면 자동차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차의 시대에서 자동차의 시대로 건너올 때 굉장한 그 저항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동차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자동차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역시 그런 기술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는 인간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이 메타버스라는 그 세계가 정말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결국은 그래도 가상 세계인데 네. 한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계요. 네. 예. 한계라는 거는 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이라는 거는 저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사실은 뭐 저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맞아요. 버추얼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갈지 물론 이제 그 초창기 버전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아담 같은 네. 가수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좀 어색하죠. 그게 이제 데이터의 문제, 5G의 네. 이제 기술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 갈지는 뭐 저도 예상을 쉽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공상적인 그런 영화라든가 소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먼 미래에 좀 가능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를 계속 극복하려는 것이 기술의 본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루한 거를 사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그렇죠.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에서 기술이 방법의 측면에서 해결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들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인기가 확 올랐다가 한순간에 사그라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메타버스의 미래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네. 뭐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메타버스는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뭐 향후 한 10년까지는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비교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인공지능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한 1950년대입니다. 근데 그때 한참 이제 주목을 받고 인간과 같은 컴퓨터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얘기가 나왔지만 1980년대까지 굉장히 가속화하면서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 기술이 가진 해결점, 그 한계에 네. 부딪혔고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최근 한 10년, 20년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죠. 예. 메타버스도 지금 한참 주목을 받고 한참 이제 발전을 하다가 모든 기술이 사실은 사이클이 그렇게 되거든요. 주목을 받고 발전을 하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잠시 주춤을 네. 했다가 또 다시 이제 그 한계를 극복을 해서 다시 진화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똑같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소외되는 인간이 그쵸. 사실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이 많이 알려지고 하면서 각자마다 사람들마다 이 메타버스 그 세계에서의 어떤 이상향을 그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 네. 공간에 직접 들어간다는 생각도 들고 네. 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네. 메타버스 기술이 딱 되면 나는 이런 거부터 해보고 싶다. 네. 내가 그리는 미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뭐
그 가상 세계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그리는 미래의 세계는 그 안에서 사실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인물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어떤 인물이 만나고 싶은 분이 있나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네. 캐릭터 같은 거죠. 그쵸. 그 레디 플레이 원 영화를 보면은 저는 정말 전율을 느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건담이 나옵니다. 건담이 마치 이제 수호자처럼 건담은 사실 이제 잊혀진 캐릭터였고 그쵸. 우리 네. 추억의 캐릭터였는데 네. 건담이 정말 히어로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주인공을 도와주거든요. 이제 거기서 뭐 이제 건담이 이제 네. 뭐 죽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우리가 상상으로만 어. 접했던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실제로 정말 현실과 흡사하게 만난다고 하면은 뭐 너무나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를 또 뛰어넘어서 또 다른 어떤 철학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황희성 아나운서는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네. 그 드라마 중에 몇 년 전에 했었죠.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네, 알아요. 드라마가 봤어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 그게 아람브라라는 지역이 아마 그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가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뭐 NPC라든지 좋네요. 맞습니다. 예. 약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네, 네. 아, 내가 렌즈라는 걸 네. 이렇게 끼고 실제 현실을 돌아다니면서 체험하고 탐험하고 근데 딱 세계는 과거 세계로 돼 있잖아요. 막 무슨 활 쏘는 사람도 등장하고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네요. 네, 뭔가- 이강은 아나운서는. 네, 저는 별 생각이 없다가 듣고 나니까 저도 여행을 많이 못 가본 것 같아가지고 여행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다양한 직업도 해보고 다양한 일들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것도 가능해지겠네요. 충분히 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자신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뭐 그러니까요. 못 해봤던 것들, 뭐 자신의 단점 혹은 부족한 측면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세계가 사실 메타버스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제 메타버스로 인해서 좀 더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투데이 잡스가 팀장님 예. 이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예. 취준생들이 메타버스를 고려할 때 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임하면 좋을까요? 예, 아주 좋은 마지막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메타라는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메타버스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의 문제가 맞아요. 있는데 메타라는 말이 처음에 나온 거는 그 옛날에 저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형이상학을 지칭을 할 때 그 자연학 다음에 나온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권 다음에 2권이다 네네. 해가지고 그냥 메타라는 거를 지칭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에 너무 주눅들 필요는 네. 없겠고요. 취준생들을 위해서는 사실 메타버스를 구현을 할 때도 당연히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라든가 사회학, 뭐 예술, 뭐 다양한 분야가 사실은 결합되는 게 융합되는 게 당연한 메타버스의 기술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기획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뭐 유지보수 테스트라든가 뭐 보안, 교육, 마케팅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다양한 분야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 안에서 다른 분야에도 좀 귀를 기울이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잡초대석 스페셜 메타버스 시대 길을 묻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앞서서는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또 채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봤었는데 이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채용시장의 방향을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시간은 마이더스잡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타버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메타버스 참 거대한 변화, 네. 거대한 변화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언젠가는 가야 될 길, 그리고 지금 뭐 그 첫걸음을 떼고 있는 정도,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미래 기술의 참 집약적 형태로 왜 진작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나와서 참 다행이다. 네. 저도 지금 뭐 메타버스 플랫폼에 한두 개 정도 접속해가지고 네. 한번 시연을 해보고 있는데 예. 참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뭔가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메타버스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많이 발전하고 있긴 한데 어떤 활용도가 있을까요? 특히나 채용시장에서. 그렇죠. 저 메타버스가 우리 아까 일부에서도 우리 방송을 같이 했지만 네. 메타버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BTS가 신곡 발표 그게 아마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었겠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대선 선거 운동할 때
그 닌텐도가 만든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선거 유세, 대선 유세를 하면서 이게 확 이제 붐을 좀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일부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제페토라고 네. 하는 그 유명한 그 네이버 제트라고 하는 네. 거기에서 만든 그 플랫폼이 있죠. 네이버 제트의 제페토, 그다음에 그 우리 부동산 중개업체인 그 직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직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그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는데 이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런 그 국내에서 만든 이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지금 뭐 운영 중이긴 한데 우리 취업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 메타버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어떤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이전을 이제 보면 거기에는 이제 채용 설명회, 그다음 뭐 직무 설명회, 그다음 자폐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 요 채용 프로세스 자체,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다 면접이다 하는 이 채용 프로세스 자체는 살짝 지금 빠져 있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채용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신입 사원이 채용이 되면 취업이 되면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입 사원 연수 프로그램. 이 연수 프로그램이 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많이 지금 그 비대면화되면서 어떤 기업들은 줌으로 연수를 하고 어떤 기업들은 메타버스로 연수를 하고 이렇게 연수 프로그램도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싹 빠져 있는 게 이 채용 프로세스 자체, 이 부분은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보다는 좀 미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약간 그런 세계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같이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화면으로도 네.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게임 같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취준생들은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세계를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취준생 입장이라면 괜히 뭐 공부할 게 더 늘은 거 아닌지 뭐 왜 이렇게 또 새로운 걸 접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반응 어때요, 현실에서는? 취준생들에게도 제가 네. 자주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주로 금융권, 은행권, 금융권 이쪽이다 네. 보니까 은행권, 금융권에서도 메타버스가 되게 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권, 금융권 쪽에 취준생들에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물어보면 취준생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네. 그 개념 정도. 근데 메타버스를 한번 들어가 본 적 있냐?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서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본 적 있냐? 제페토에서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 한번 놀아본 적 있냐? 라고 하면 그거는 해본 적이 없답니다. 우리 취준생들이요. 제가 거기서 해봤다는 친구를 제가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보긴 해봤는데요. 네네. 그 우리 취준생들에게 이 메타버스가 아직 접근하는 게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어떤 개념 정도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 메타버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거는 없고 그 메타버스 제가 제페토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초등학생들 같아요. 네. 거기서 제가 네. 말도 가나요? 예.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지금 까먹었는데요. 뭐 이렇게 그 말을 놓아도 되냐 이런 거를 줄여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버릇없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태어났냐? 몇 년생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걸어요. 네. 그 서 있으면. 그래서 뭐 친구도 하고 팔로우도 네.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팔로워가 생기는데 대개 저 초등학생들이 저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취준생들이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두 가지 영역으로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준비를 좀 해야 네. 되겠죠. 네. 그 특히 금공이라든가 공대 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근데 우리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해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이해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다음 메타버스의 활용 정도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제페토에 네. 들어가서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면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해보시면 면접에 가서 더욱더 할 말이 많아질 겁니다. 요 정도는 우리 문과생들이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제페토 가입해서 초등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한 메타버스 플랫폼 CEO가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 우리 삶에서 정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메타버스가 그렇게 될까요? 예, 그 우리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된 네. 게 1990년대고요. 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입니다. 그거밖에 안 예, 됐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나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90년대 중후반에 접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TV를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때가 이 접속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인터넷을 접속할 때 그때는 전화선을 빼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겨우겨우 접속을 할 때 나왔던 영화인데 그때가 90년대 후반입니다. 이 보편화된 게 2000년대인데 그때서부터 인터넷, 포스트 인터넷, 그러니까 넥스트 인터넷, 차세대 인터넷에 대한 관심은 전문가들 또는 네. 뭐 좀 식자들 사이에서 되게 관심 또는 과연 인터넷은 영원할까라고 하는 이런 관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 이후의 세계가 지금 나오는 이 메타버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인터넷 이후의 세상은 블록체인 시대다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메타버스가 이 차세대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쪽 관련된 전문가는 일단 네. 아닌 입장에서 이 외부의 객관적인 그냥 일개 독자의 입장에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100% 찬성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메타버스가 이제 포스트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이후의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발전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네. 완전 뭐 동의하기는 네.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그렇게 돼야 좀 동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메타버스가 네.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걸음마 단계라는 상태에서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떤 곳에는 뭐 2D 그러니까 지금 2차원으로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뭐 아바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네. 어떤 곳에서는 뭐 땅을 사고 파는 것도 있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터넷에서는 무한한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로 인터넷은 상당히 경제적 가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창조를 해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텃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살짝 이제 제가 봤을 때 걸음마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누구에게나 지금 다 접근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걸음마 단계에서 뭐 제가 만난 취준생 그러니까 젊은 20대 분들도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굳이 뭐 메타버스에 접속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네. 하는 이 필요성과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1%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그럼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지금은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주로 엔터라든가 이 게임 같은 아이템들이 이런 아이템들이 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리가 정보를 찾아내고 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산적 활동들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저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1%또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 어떤 범용성과 접근성의 측면,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어떤 가치의 생산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차세대 인터넷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2% 정도는 공감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나머지 98%는 그러니까 이 2%만 보완이 된다면 아직까지 이제 걸음마 단계를 지나서 2% 단계만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뭐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하기에도 네.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것만 보완이 된다면 그래서 하는 관점에서 저는 98%는 동의하지만 2% 정도는 동의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렇게 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굴지의 기업들이 메타버스 사업 확장하는 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의 경제 규모 역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경제 규모도 뭐 전문가들은 많이 예측을 합니다. 네. 몇십조 원, 몇백조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상당히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메타버스가 차세대 인터넷이 될 수 있다면 인터넷 이전의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도 어떤 예측을 했었냐면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뭐 보급화되고 있고 뭐 네. 보편화되고 있다. 이 인터넷이 우리나라의 또는 우리 글로벌 경제 규모에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이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뭐 몇십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뭐 지금은 몇십조, 몇백조가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생활 자체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한다는 거는 그건 뭐 크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고 언젠가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 자체, 그러니까 진짜 차세대 인터넷이 된다면 이 생활 자체,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범주를 메타버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감히 뭐 경제적 규모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는 좀 의미가 크지 않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무궁무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가치라는 걸로 뭐 매길 수는 없겠네요. 이거 자체가 뭐 생활이 되고 약간 미래가 된다고 저도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겠네요. 어떤 사람은 또 메타버스를 뭐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를 좀 주도할 한 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이? 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같은 뭐 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메타버스가 뭐 어떤 나라, 특정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든 우리나라건 어떤 특정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는 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그 말은 똑같이 인터넷에다가 비유를 시키면요. 인터넷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움직이는 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은 누구나에게 널려있는 그냥 보편화된 어떤 그 수단과 도구일 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그 안에 장착을 시키고 그 안에 어떤 아이템을 이제 그 탑재를 시킬 것인지 요게 문제지. 그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구글이라든가 MS라든가 뭐 이런 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뭐 해외 직구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장착시키는 요게 핵심 포인트지 인터넷 자체가 포인트는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메타버스가 이 자체가 어떤 우리 경제의 축을 움직이는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이제 어떤 그 기업가들 중에서도 기업가 정신에 훌륭한 어떤 개척자들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어떤 아이템을 탑재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는 축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또 글로벌에서 뒤진다면 그 프로그램을 탑재시키는 게 글로벌에서 뒤진다면 우리도 메타버스 전쟁에서 또 나중에 종속되는 어떤 국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메타버스를 보고 있죠. 그래서 국가 경제의 축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프로그램을 탑재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탑재시키는 어떤 포인트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초반기에 말씀해 주셨듯이 취준생이라면 그래도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현재 국내 기업들은 이 메타버스를 사업 확장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요 이야기가 아마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그 기업이 있냐면 직방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직방이 직업방송이 아니고 직방입니다. 네. 직방이 부동산 중개업체인데요. 네. 부동산 중개업체인데 이 직방이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직방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냐면 강남에 있는 30층 건물에 거기 4층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전 직원들이 이제 거기에 출퇴근을 했죠. 네네. 근데 이 직방이 올해 2021년도에요. 올해 2월 달까지인가 2월 달부터 이 메타폴리스에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로 입주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강남에 쓰고 있던 그 임대 건물 거기는 계약을 종료를 시킵니다. 종료를 시키고 완전히 비대면 출퇴근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무실은 영구히 없다라고 이거를 공표를 합니다. 직방의 CEO가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기업에도 상당히 있던 변화인데 직방이 지금 우리 직방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구히 재택근무를 시키는 거죠.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이제 직원들은 집에서 또는 아니면 집 앞에 어떤 카페라든가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로그인만 하면 출근이 되는 겁니다. 그 로그인을 하면 출근이 되고 출퇴근도 이제 자동으로 어떤 체킹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화상 그러니까 메타폴리스 안에서 자기 사무실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네.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는 사무실 안에 일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와서 등을 툭툭 치면 예 하고 답변도 합니다. 물론 집에서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각자 보이스 예. 마이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화도 나누고 거기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영구히 재택근무를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던 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제1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직방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러면 뭘 얻었냐라고 하면 당장 오프라인 그 강남의 거대한 그렇죠. 건물의 4층 그 한 층 건물을 임대료를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을 세이브 시킬 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제일 좋은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출퇴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무실 회사에서 거리가 먼 맞아요.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렵죠. 근데 이렇게 온라인 출퇴근을 시키니까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도 개원만 그러네요. 그 인재만 괜찮다면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죠. 네. 근데- 참 듣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회사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출근 퇴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 하면 또 회식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좀 어떻게 회식 문화, 그럼 뭐 줌 그 켜놓고 맥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막 어떤 식으로 될지는 궁금한데 그래도 직접 뭐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집이 좋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 간의 감정적인 교류는 좀 덜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아무래도 이게 매개체가 끊기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가은 MC님도 이제 그 꼰대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꼰대입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직방 그분을 직접 뭐 인터뷰해보거나 맞아. 해봐야 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어쨌든 우리 뱅쌤이잖아요. 금융권은 사실 뭐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맞아. 메타버스라는 이 분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려고 움직이는 곳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초반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 채용 프로세스를 딱 비워놓고 그 앞단과 뒷단은 지금 메타버스를 다 활용하고 있는 네.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뒷단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입사 후 프로그램 중에서도 금융업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영업을 하는데 그 고객과 상담을 하는데도 메타버스를 지금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이런 곳들은 네이버 제페토 쪽으로 이렇게 그 업무 제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네. 시작했고요. 그다음 국민은행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국민은행은 이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각각 네. 다 다릅니다. 그 제페토가 다르고 게더타운이 다르고 포트나이트가 다르고 다 달라서 구글에는 또 어스2라고 하는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고요. 네.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뭐 몇십 개, 몇백 개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국민은행은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는 아마 그 프로그램일 거예요. 저기에다 접속을 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제페토는 우리가 딱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신체가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죠. 네. 실제 내 몸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얼굴도 내 얼굴을 본뜬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죠. 근데 이 게더타운은 신체는 아바타로 나오는데요. 아바타로 나오는데 결국 이 얼굴은 실물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달라서 국민은행은 요 게더타운 쪽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 실물이 나온다라는 이 부분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직방도 이 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오니까 가능하지. 만약에 캐릭터가 나오면 지금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죠. 이 실물이 화면에 보이니까 지금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실물이 나오는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국민은행은 게더타운으로 메타버스를 접근하고 거기서 상담 업무도 초기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실제 국민은행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아, 저는 이제 메타버스로 일한다길래 화장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해야겠네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취준생 분들은 이 메타버스 기술을 취업 준비에 어떻게 또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이과생들, 그러니까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저도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우리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까지도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다음 메타버스를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떤 확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스터디를 해보시고, 그다음 기술적인 영역은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좀 문과적인 영역, 그런 영역에서 우리 문과생들은 좀 접근하고, 그렇게 한다면 메타버스에 관련해 가지고 뭐 크게 면접에 질문을 받아도 뭐 크게
긴장하거나 두렵지 않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신기술이고 새로운 세계인 만큼 네. 많은 취준생들이 이 기술이 어떤 건지 좀 감은 잡고 또 공부도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취준생들이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이 채용 시장의 방향성에서 취준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좀 어떨까요? 좀 짧게 예. 부탁드릴게요. 메타버스 제가 네. 아까도 뭐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의 나중에 미래 세대, 미래 여러분들의 어떤 10년 후에 메타버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범용성 있게 펼쳐져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메타버스의 이번 기회에 이 방송을 보시고 메타버스 제페토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제페토일 텐데 제페토에 로그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